지금 진짜 이대로만 가면은 월 100만 원 바로 찍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앞으로의 몇 달 후가 사실은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기 수강생 한 분이 매출이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직장을 다니면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계기나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기 수강생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직장 외에 또 부수입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회사에서 결국은 오래 다닐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뭐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찾다 보니 그 대표님 알게 돼가지고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수강하셨는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대한 정보를 보통 일반 직장인 분들은 잘 모르셔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정보는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예전에 쿠팡 아이템 위너 해가지고 하는 거를 잠깐 제가 간접적으로 옆에서 본 적은 있었고, 사실 저는 관심은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일요일인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노가다꾼에 뭐 돈 버는 법 해가지고 갑자기 쇼츠가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동영상인가? 꽤 봤는데 갑자기 홀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앞뒤 안 보고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딱히 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 근데 뭐 부업에 대한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게 잘 모르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컴퓨터나 뭐 온라인 시장에 대한, 보통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좀 인터넷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그런 거는 생각보다는 없었었어요. 일단은 뭐 크게 큰 돈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한번 어떤지 해보고 뭐 영 안 되면 뭐 환불해주자 뭐 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담감이나 뭐 그런 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 자금은, 제가 이제 위탁 판매라서 초기 자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물건 매입한다고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초기 자금을 얼마로 시작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자금 순환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기 자금은 전부 다 이제 신용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에요. 당장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카드 값들이 이제 문제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가 생각보다 정산이 빠르다 보니까는 또 얼마 크게 또 부담되지 않은 금액 선에서 제가 조금만 뭐 월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만 좀 부담하면은 막 사이클을 굴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산이 막 한 일주일 정도면 들어오는 것 같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온라인 쇼핑몰 셀러를 처음 시작하면은 위탁, 대량 등록, 뭐 사입, 브랜딩까지 여러 가지 판매 모델이 있는데, 이 위탁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뭐 수강생 분들 다 똑같겠지만 일단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본업도 있고 하니까 에너지를 덜 쓰면서 부담도 좀 덜 하고 신경 좀 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탁을 선택하지 않았나, 아마 다른 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업으로 시작한 거라서 위탁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으로도 충분히 월 몇백만 원 순수익 나는 거 정도는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추천을 드리고, 저도 위탁으로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금 상품들을 저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여기 대표님은 상품을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로 지금 매출이 나고 있고 상품 군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 정도만 힌트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품을 고를 때 일단 반품, 환불 이런 거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성이나 이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카테고리, 결국 이제 저는 식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식품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반품은 지금 없고 별다른 고객 클레임적인 부분도 없었습니다. 식품도 자세하게 말하면 주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수강 시작한 지 2주 만에 3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게 됐는데, 매출이 처음엔 당연히 나지 않았을 텐데, 언제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주차 강의를 듣고 이제 올렸던 상품들에서 키워드하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파는 상품에 이제 메인으로 노출되시는 셀러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키워드를 나열을 했고, 뭐 속성이나 태그, 그다음에 리워드 주는 거, 그 100원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뷰인가 그거 하고 이제 엔간한 거는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믿고 그분들 기준에 다 맞췄어요. 맞추고 이제 광고도 바로 띄웠고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진짜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루에 이제 50만 원 팔고 막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많이 당황스럽고, 또 그걸 한 번에 들어온 거를 이제 배송을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배송도 한번 잘못 넣어가지고 한번 시급한 적도 있고, 근데 뭐 다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 보니까 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군 자체가 시즌성 키워드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잘 팔리는 키워드라서 지금 잡은 카테고리랑 상품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성은 바짝 한 번에 땡기기는 좋지만, 이렇게 사계절 내내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을 찾으면 두고 어떻게 보면은 연금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쿠팡보다 네이버가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본 입장에서 쿠팡보다 네이버가 좀 좋고 네이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쿠팡은 계속 경쟁 체제로 금액을 이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마진적인 부분이나 또 쿠팡의 판매자보다는 고객들을 더 이제 편의를 봐주는 그런 환경들이 셀러들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쿠팡은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키워드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원하는 만큼 마진을 넣을 수 있고, 마진을 그렇게 넣어더라도 주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 구매자들이 정말 희망해서 사는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딱히 배송적인 부분에서 문제만 없으면 CS나 뭐 그런 부분도 없다고 판단되고, 주문도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갑자기 주문 들어온 지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가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시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 수수료가 비싸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의 그런 수요도, 그러니까 이용자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쿠팡이랑 네이버 두 가지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여러분들은 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수수료가 네이버가 더 훨씬 싸기 때문에 네이버가 더 저렴한 제품도 많고, 그리고 네이버 플랫폼 특성상 검색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설득을 통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플랫폼이 다 있으실 테고, 제가 네이버가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플랫폼 특성이나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찾으셔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량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상품들의 관리도 안 되고 뭐 품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CS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부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량 등록은 하지 않는데, 지금 제 수강생들도 대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상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꾸미지도 않고 키워드 하나만으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품 10개 중에 3개가 터지고 키워드만으로 지금 잘 팔릴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키워드를 직접 이제 경험해본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용하는 방법은 수업 때 들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적용했고요. 다음에 카테고리 9는 제가 선정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좀 말도 안 되게 왜 사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구매하십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 증명할 수 있고요. 제가 제 마켓을 와이프나 주변 친구한테 보여주면 이거 쓰레기 아니냐고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형편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써 주문 5개를 받았는데, 그냥 이미지, 그 다음에 상세 정보, 그 다음에 제 그 개인 마켓에 대한 밑에 위탁 정보, 이것만 올렸는데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되니까 저도 여기도 좀 더 신경을 써보려고, 조금 이거 어떻게
앞으로 더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하나씩 수동 등록을 한다는 것부터가 개수가 많아지기에는, 그러니까 상품 등록 수를 늘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매매 같은 경우에 스피드고 전송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제품 등록을 1만 개든 뭐 10만 개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대량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사용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뭐 하지만 수동 등록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동 등록을 추천드리고 키워드나 다른 여러 가지 설정을 하도록, 직접 수동으로 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수가 적으니까 부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뭐 CS나 여러 가지 품절 문제, 그리고 반품 처리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품이 몇 개 안 되더라도 좀 편하게 팔 수 있는 걸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이라고 했을 때 마진이 생각보다 뭐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유통사 같은 경우에 마진을 1%도 안 남기고 팔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한 30%, 20% 정도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마진이 좀 적은 경우에도 제품을 계속 팔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팔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5,000원 정도 붙여가지고 일단 팔고 있고, 또 생각보다 좀 금액을 더 올렸는데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붙여서 10,000원까지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종종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네이버 노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판매를 계속 이렇게 해서 마켓에 자리를 잡기 위하거나 아니면 뭐 구매 후기 찜 이런 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박리담의 느낌으로 금액을 뭐 3,000원, 4,000원 정도 맞춰가지고 판매 횟수를 많이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는 달고 가려고 그렇게 세팅해놨습니다. 네. 마진율이 당연히 사업하면서 중요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처음에는 네이버의 SEO 점수 중에 트래픽 점수, 그 다음에 리뷰 점수, 매출 점수, 구매 점수 이런 걸 높여놓는 게 상위 노출을 시키기에 좀 유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진이 좀 적더라도 그런 점수를 받고 1페이지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가격을 올린다고 덜 팔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많이 올린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기고 적게 팔자는 주의거든요. 막 1,000원 남기면서 막 1,000개씩 파는 것보다는 10,000원 남기면서 10개씩 파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너무 상세 페이지나 여러 가지 꾸미거나 그런 전략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상품 수를 처음에는 많이 올리라고, 상품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셨을 때 상세 페이지를 꾸미지 않더라도 상품이 팔린다는 걸 경험을 다들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고 처음에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상세 페이지나 이런 제작 관련해서는 AI 기반 자동화 툴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툴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처음에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데 그걸 미루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아무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느꼈던 생각인데, 시작이 반이고 또 하다 보면 꾸준히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이거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매출이 이제 발생했을 때 상품을 올릴 때는 이걸 올리면 내일 팔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품을 3개 올렸는데 그 다음날 3개 다 팔렸어요. 이게 이제 혼자 강의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순서들이랑 우선순위가 이제 나열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남의 돈을 벌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보고 계속 낚싯대를 던져야지 뭐 물고기를 잡던 할 텐데, 상품 뭐 한두 개 올려놓고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한다 하면 그건 좀 앞뒤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표님이 알려주신 강의 내용대로 상품을 올려보고요. 한 10개 올리면 무조건 한두 개 팔립니다. 팔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게 점점점 느껴질 거고, 또 그 팔렸을 때 이제 그 상품을 기반으로 다른 마켓이랑 내 상품이랑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지 해서 비교해서 또 키워드 나열 바꿔보고 내부적인 속성이나 뭐 태그 이런 것도 수정을 해보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났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뭐 저도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뭐 체감상 느낀 부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액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지금 시중에 무료 라이브 강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비싼 강의들도 많고, 사실 강의가 너무 많은데 그런 시장에서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이 초보 강사의 그런 강의를 결제하게 된, 그렇게 수강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무료, 공짜, 프리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본인의 돈이 안 들어가면 안 아까워가지고 결국 실행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돈을 지불해가지고 듣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에 강의파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강의하고 하는데 실제로 후기들을 보면 뭐 실속이 없다, 역시 강의파리였다, 뭐 이런 말이 많고요. 제가 대표님 강의 선택한 이유는 초반에 이제 초보 강사 느낌이 너무 많이 났고, 뭐 초보든 고수든 강사님이니까 거기서 제가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게다가 금액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제가 영양분을 다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강의를 일단 수강하는데 뭐 크게 뭐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로 들어보니까 다른 뭐 강의를 들어보고 또 다른 강의를 비교해 보니까 크게 뭐 차이 나는 거 잘 못 느끼겠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주 거의 실속 패키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 알짜배기만 꽉꽉 눌러 담은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1000% 이상 만족을 합니다. 다른 강의 들으라 해도 안 들을 거고요.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정보 교환하면서 더 깊이를 더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 와이프가 쿠팡 그 아이템 이너 강의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료가 한 200만 원 좀 넘어갔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기수에 한 20명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한 달 동안만 같이 커리큘럼 이끌어가면서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강생이고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의는 한 달 만에 끝나지만 끝난 이후에 계속 이제 이벤트적인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저희가 대처를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가 발생되면 어디 물어볼 때가 필요하고 조언을 구할 때 필요한데, 이상하게 거기는 한 달 뒤부터는 아예 그냥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뭐 약간 좀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쩐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강의 뭐 피드백을 한 달 수강 내에 한 달만 하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강의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사람은 끌어 모아 뒤에 관리는 안 되니까 한 달만 이제 피드백 넣고 이제 한 달만 피드백 해준다는 거를 이제 규정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보니까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빠른 피드백 넣어주시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곳과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초보 입장에서 진짜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저 엔간한 문제는 다 해결했고요.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2기 수강생 분들 중에 다른 강의 300만 원짜리 강의 들으면서 동시에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강의 들어봤자 강의 내용도 똑같고, 그리고 피드백도 안 해주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중에는 당연히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수강생분이나 또 다른 매니저분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캠프 진행 중에는 당연히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까지 진행되셨는지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지만은 캠프가 끝난 뒤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기 수강생분들도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이제 반품도 나오고 막 CS가 생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단톡방이나 그런 서비스는 종료가 되지만 개인 연락처를 저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진짜 전혀 안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관리 받고 싶다 하면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남겨드리니까 그렇게 무료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어떤 유료 강의를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6월 7일에 무료 라이브 강의를 준비를 중이니까 그런 무료 라이브 강의도 충분히 찾아서 도움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했으면 좋겠다. 당장 일단 대표님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들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요. 이렇게 바쁜 사람, 저도 바쁘고 대표님도 바쁘지만 바쁜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 세팅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 판매업 신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영상에 나온 대로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3기 이런 모집이 있으면 또 수강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추천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도 금액이 저렴했기 때문에 또 대표님의 영상을 봤을 때 좀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심하지 않고 수강을 했고, 또 대표님은 거기 걸맞게 그 이상의 값어치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었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막 광고하시는 그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겉핥기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수강하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수강했던 비용 이상으로 충분히 더 배운 것 같고 앞으로 더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고 나중에 뭐 대표님을 탓하든 본인의 실행력을 탓하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표님한테 또 연락하면 또 1대1로 또 이런 분 잘못했다, 이런 분 잘하고 있다 피드백을 엄청 잘 해주시거든요. 이제 밤 10시, 11시 전화해도 전화를 받아요, 대표님. 제가 급하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강의 들었을 때 대표님하고 막 1대1 케어로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고 막 그 받으려면 또 추가적으로 비용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제 주변 제가 봤을 때 그런 강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런 강의가. 그래서 그냥 열정 있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진짜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뭘 하시면 좋을지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뭐 사업자 등록부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시작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나 마인드셋 같은 경우에 이런 말 하면은 또 뻔한 얘기 한다고 좀 싫어하시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진짜 그런 마인드셋이나 뭐 열정,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있으신 분들, 저랑 비슷한 그런 성향의 그런 분들이 좀 유리하고 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까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스토어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후에 이걸 함으로써 좀 변화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변화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순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 이제 돼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요거 말고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조금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뭐 결제해서 사보기만 사봤지 제가 뭘 이게 판매해 본 적은 없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좀 솔직히 좀 신기하고요. 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짬짬이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저한테는 큰 삶의 변화고, 이게 사실 말이 티끌모아 태산이지 생각보다 지금 진짜 이대로만 가면은 월 100만 원 바로 찍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앞으로의 몇 달 후가 사실은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뭐 몇만 원 팔고 이럴 때는 주변에서도 그냥 응원해주고 뭐 배우고 싶다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100만 원, 10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은 좋은 반응만 있진 않거든요. 주변 반응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수익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지만 좀 가까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가 조금
업무 강도가 많이 높은 편인데 엄청 짜증나고 힘들었던 그런 몇 시간의 순간에 결국 일을 못 끝내고 결과도 안 좋고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가 감사하게 주문을 막 해주셔가지고 회사에서 욕을 먹으면서 이제 급여를 받지만 그 외적으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느낌이 좀 색달랐고요. 와이프하고 부모님도 그 뭐라고 그냥 하다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개수가 많아지고 마진으로 치면은 막 한 자고 나면 3만 원씩 마진 남아 있고 또 일하고 나면은 5만 원 벌어져 있고 실제로 이게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안 믿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산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제가 사업자가 제 걸로 못 내서 와이프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와이프 쪽으로 이제 정산 금액 5만 원, 6만 원, 2만 3천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하루에 막 10개를 팔잖아요. 그러면 정산이 얼마 뒤에 10개가 순차적으로 다다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 꼽히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도 지금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 삶이 바뀌죠. 정말 진짜 다시 말하지만 신기하면 신기해. 오늘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내용들로 질문도 많이 구성해봤고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에 다른 수강생 대표님 한 분도 또 매출이 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